물리강사 김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 뭐 진행을 일단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설명의 구성을 좀 납득을 못해서 일단 과학탐구 전체적으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물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안 되죠? 어. 일단은 숫자가 좀 많이 작네요. 그 과목별 응시자 현황이거든요. 일단은 그 맨 위에 것이 이제 올해 응시자고 맨 아래 것이 이제 가장 올드한, 그래서 제목은 잘못 들어갔는데 2019학년도 지원자입니다. 현재 지원자 봤을 때 투과목은 뭐 일단 됐고요. 원과목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은 그때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8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하고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가 약간 인원이 올해 전체적으로 응시자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좀 더 늘었고, 물리는 계속해서 그 인원수가 줄어들다가 올해 이제 인원수가 늘었고요. 현재 선택자로 봤을 때는 내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학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현재 경향으로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생명하고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약간 줄어든 이 사이에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 14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한 6만 명 후반대에서 현재 추세로는 물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7만 명을 넘길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 물리원이 예전 대비 상당히 쉬워졌고, 그 다음에 그 출제 난이도 자체가 뒤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평균 점수고요. 긴 게 쉬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물화생지 순서대로 갔고, 역시 투과목은 뭐 됐고, 원과목 위주로 보시면은 현재 난이도로 봤을 때는 지구과학이 가장 어려워요. 실제로 평균 점수 자체가 26점 정도가 원과목의 적절한 평균 점수인데, 현재 지구과학은 23점을 약간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평균 점수가. 화학의 경우에는 27점 정도를 찍었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난이도보다 약간 쉬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정상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물리하고 생명과학은 양쪽 다 25점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가 좋아서 온다기보다는 물리 인원이 늘어나는 것,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 더 이상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리를 가는 쪽, 그쪽 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과목 선택은 뭐 제가 물리 강사이긴 하지만 물리가 가장 불리한 건 맞아요.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근데 과목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불리한 과목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인원이 적어서 불리하다 정도. 근데 내년에는 화학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중에서 인원 감소는 지구과학이 좀 더 클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원과목이나 투과목 모두 다 현재 지구과학이 가장 어렵게 나왔는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3년째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응시하는 학생을 줄이겠다가 평가원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제가 지구과학을 무시할 건 아닌데, 지구과학이 좋아서 선택한다기보다는 그걸 나중에 자기가 활용하기 위해 써먹는다기보다는 현 상태의 수능 선택 과목 중에 지구과학이 가장 만만해서 선택하는 학생이 좀 많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현재의 출제 기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 컷도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물리만 보여드리는 거구나.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은 현재 생명과학이 43점 정도 나왔는데, 그 이미 고3을 키워보신 게 아니면 등급 컷이 43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시간 내에 못 푼다예요. 되게 열심히 한 학생, 가장 잘하는 학생 기준으로. 그 등급 컷이 보통 45점 정도가 나오면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시간 내에 다 풀고 그걸 다 정확하게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5점 아래로 1등급 컷이 나오게 되면 문제를 끝까지 다 푼 학생이 전체 응시자의 1%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난이도입니다, 실제로. 그게 현재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물리학이 현재 전부 다 그 난이도로 나오고 있고, 누가 더 시간이 부족하냐로 현재 선택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시면 될 거고, 화학은 왜 계속 그대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안 보긴 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평균은 이렇고요. 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이 이제 작년 컷, 그리고 이게 올해 컷인데 찾기는 많이 작년에는 이제 50점이에요. 작년 난이도 실패했어요. 작년에 난이도가 실패한 과목이 물리학 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교적 어렵게 나왔고, 올해 과학 탐구들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나온 건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 쪽을 평가원 쪽에서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 좀 끌어올리려는 게 의도가 아니었을까. 출제위원들에게 난이도를 좀 더 올려서 내라. 그렇게 해서 현재 물리원은 10년 내에 최고 난이도로 나왔어요. 근데 그건 생명원이나 지구과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만 정상 난이도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47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저기 3등급 컷을 보시면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43점이었고 재작년에는 41점이었습니다. 3등급 컷이. 올해는 34점이에요. 34점이면 보통 이렇게 보고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원과목들 중에서 화학만 물리보다 높고, 생명의 경우 33점,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33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한 학생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년도에 나왔던 난이도를 무시하고 그냥 어렵게 나오는 쪽으로만 이렇게 지도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올해 학생들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도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 난이도가 너무 급격해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에 대해서 이제 출제 비율은 현재 1단원이 조금 많이 나왔고 예상보다는 좀 덜 나왔어요. 보통은 한 5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물리 원만 3단원 체계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4단원 체계로 알고 있고요. 그럼 통상적으로 그 점수로 봤을 때는 12점에서 13점씩 나와야 되겠죠. 4과목, 4개 단원의 과목이라면. 물리의 경우에는 뭐 한 16, 7점이 나와야 마땅한데 2단원만 그 점수대로 나왔고 3단원이 덜 나오고 1단원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다른 원과목들도 이게 출제들이 골고루 나오는 건 아닙니다. 치우쳐서 나와요. 당연히 치우쳐서 나오는 단원이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학원에서는 당연히 1단원이 중요하고요. 물론 얘도 중요한데 사실 좀 더 중요한 건 오답률이 이제 높은 단원이 어디서 많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오답률을 보실 때 대충 60% 이상의 오답률이면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과목 불문하고요. 70%가 넘어가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80%가 넘어가게 되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80%란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풀어서 맞춘 학생이 20%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찍었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기 때문에 못 풀고 그냥 무작위로 찍게 되면 오답률이 80%가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 추세를 봤을 때 물리는 80%, 87%, 90%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화학은 작년 올해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못 봤어요. 80% 근방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생명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문제가 2문제, 그 다음에 78%의 문제가 1문제가 나와서 사실상 그 3문제가 난이도가 더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찍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과학도 80% 이상의 문제는 1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한 오답률 60% 이상으로 봤을 때는 물리는 압도적으로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2단원에서 3분의 1 나왔고 3단원은 아예 안 나온 게 특징이고요. 난이도가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편중되어서 어느 쪽에 몰아서 나오는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난이도를 오답률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요. 이게 이제 뭐 과목별로 이게 EBS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여기 한 6문제 정도가
오답률 66% 이상에 있는데 이렇게 배치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생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걸 다 한 번씩 보시면 이게 EBS 들어가면 그냥 모의고사 바로 뜨고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답률 60%, 65% 이상의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포진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시간 내에 못 풀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디까지나 확고한 1등급을 노리는 학생 기준이에요. 중상위권 뭐 2, 3등급의 학생들은 이렇게 안 나와도 다 못 풉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건 만점자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수능 기조고 현재 물리, 생명, 지구과학은 다 똑같은 기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단원 자체를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건 1단원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으로 어려운 두 문제는 2단원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죽어라고 시간 가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문제 풀 때 뭐 보통 학생들이 연습할 때 2분에 풀었는데 진짜 그 수능에 출제된 문제는 2분에 풀었더니 문제의 절반이 그럼 학생들이 리듬이 보통 깨져요 거기서. 이게 연습해 올 때 그런 문제를 별로 만난 적이 없는데 어쩌다 한두 문제 보고 해서 당연히 여기는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풀어야 될 시간에 정답이 나와야 될 시간에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좀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물리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과목들 물생지는 다 이 패턴이고 사실은 생물이 좀 더 심해요. 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올해는 생명과학이 제일 어렵게 나왔고 이유는 3등급 컷이 지구과학이 제일 어렵게 나왔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3등급 컷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하고 똑같아요. 둘 다. 근데 평균이 지구과학이 낮아요. 1점 이상.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이 생명이랑 물리는 평균은 똑같은데 3등급 컷이 생명이 1점 더 낮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좀 더 나았는데 화학은 아마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그래도 한 2, 3% 정도는 됐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1등급이 나왔다고 그 문제를 꼭 다 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물리 오답률은 이와 같습니다. 그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런 패턴이에요. 뭐 문제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단 용수철이 나온 문제에서 물리는 가장 어렵게 나오고요. 보통 문제 줄수만 봐도 어려운지 쉬운지는 보통 보입니다. 학생들이 읽다가 중간에 조건들을 빼먹어서 틀리기도 하고 이 문제가 바로 오답률 87%가 나왔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요게 일단은 현재 물리원 출제 방향이고요. 과학들은 이제 전체 조금 대충 설명드렸는데 이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 생각이 다 똑같으면 아까 그건 4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화학 선생님 올라가서 올해 출제는 이렇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고 과목별로는 뭐 과목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죠. 이 뒤쪽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도 조금 포괄적으로 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 중간에 잠깐 광고를 하고 갈게요. 이건 이제 제 실제 수업 영상이에요. 이 음성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를 준 조건이 없어요. 1분만. 그 디귿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게 돼요. 됐어? 그래서 5번을 고르는 건 야 용수철 나왔을 땐 1번이라고 5번은 용수철이 없을 때 5번인 거야. 지금까지 용수철이 나온 문제 중에서 2020년대에 나왔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싸그리 다 1번으로 갔어. 예외 없이. 그래서 나도 이거 1번으로 맞춰놓은 거야. 진짜로. 생각 많이 했어. 그래서 학생들이 내 수업을 귀담아 들었다면 정답의 80%는 1번 아니면 5번으로 가겠지. 5번을 조롱하려고 그랬거든. 미련한 것 이렇게. 근데 5번을 조롱할 게 아니라 칭찬해줘야 되겠어. 아까 보니까 다 3번, 4번, 2번, 3번, 4번. 3번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 90%로 간다고. 다 3, 4번을 찍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더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1번 아니면 실제 결과입니다. 아까 수업은 제가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말을 한 거였고요. 실제로 올해 저는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정답이 1번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웃기려고 농담으로 던진 게 아니라 연습시킨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얘기 듣고 최고라고 얘기 듣는데 실제로 이쪽 학생은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에요. 이제 의대를 지망하는데 물리원을 선택한 학생인데 이 학생도 20번 문제는 풀진 못했고 그것이 정답이 1번일 거라는 제 말을 기억해서 1번을 고른 학생입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까발킬 수는 없는데 내년에도 어느 정도, 내년 수능에도 어느 정도 과학 탐구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에서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번이 왜 1번이냐?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면요. 보시면은 올해는 아주 특이하게 2번을 고른 사람이 38.6%예요. 그러니까 2번을 풀어서 38.6이 나왔느냐? 아닙니다. 이 문제를 다 풀 시간이 안 돼요. 제가 이걸 수능을 직접 풀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좀 현역은 아니니까 정말 잘하는 학생보다는 약간 느려요. 근데 어지간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보다는 제가 더 빨라요. 한 1000명 중에 1명꼴로 저보다 빠른 학생이 있는데 제가 29분 걸리더라고요. 그럼 보통의 학생들은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요. 29분이면 제가 시험장에 갔으면 그보다 좀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긴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풀 때는 긴장은 안 하고 푸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학생들이 30분 안에 풀기에는 대단히 힘든데 그래서 찍었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 3번이 특이하게 낮았고 이상하게 2번을 많이 갔어요. 이유가 분수가 속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분석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화학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는 1번과 5번 쪽으로 정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석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강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점수를 내야 되거든요. 정말로. 학생들이 그걸 이해해서 풀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나와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시험지 유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유출은 당연히 불법이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가능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뒤져봐요. 전부 다 문제를 따져보고. 그때 지금 말씀드렸던 걸 그 자제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조건이 필요해요. 6월, 9월 수능에서만 적용돼요. 평가원에서 낸 문제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건 바보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적용되는 곳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강사하려면 별의별 걸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과정입니다. 이건 뭐 원과목이라면 다 똑같아요. 겨울방학 때 개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늦어도 3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한 바퀴는 돌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게 한 바퀴를 다 도는 것과 돌지 않은 건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세세하게 나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강의를 하면 학생들 뒤쪽을 가르치고 있을 때 앞쪽을 까먹고 앞쪽을 가르치고 있을 때 뒤쪽을 까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바퀴를 돌려서 학생들이 앞과 뒤가 이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달에 무조건 총정리가 들어와 줘야 되고 그때는 당연히 기출문제 파악하고 이제 단원별로 좀 약점 같은 걸 찾아내서 그 약점을 방학 때 처리를 해내야 1등급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학생이 됩니다. 1등급이 확고하게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약점이 거의 없는 형태가 돼요. 내신하면서 약점을 많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3월 이후로는 주로 이제 수능 특강이 연계율이 50%로 내려갔다고는 하나 연계가 되기는 해요. 특히 올해 수능 물리를 놓고 봤을 때는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가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베이스로 가야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6월 이후로는 모의고사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도 중요는 해요. 다만 모의고사를 보기만 하고 끝내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틀린 부분을 점검해 줘야 되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려운 모의고사가 나왔을 때 예상치 않은 난이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도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80% 이상의 문제들 오답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게 이제 그 학원에서 보통
과학 원과목들이 해나가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교재고 이건 그냥 광고고요. 보통 필수 문항이라고 하면 제가 따져봤을 때는 원과목 대부분 다 4,000문제 정도를 풀어야 돼요. 학생들이 확고한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목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4,000문제 정도의 문제풀이량이 필요하다. 뭐 천재다. 그러면 3,000문제 풀어도 돼요.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좀 떨어진다. 이게 스마트한 건 아니다. 그러면 4,500문제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더 풀면은 사실상 능력이랑 거의 상관없이 이제 1등급 하한선까지는 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문제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기출문제, 그의 모의고사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1,50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것만 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는 2개년이에요, 2개년. 그러니까 그 옛날 것도 살펴보면 좋은데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의 틀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뭐 자제분이 있었던 그러니까 선배들의 충고는 지금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올해 고3들 정도의 말은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 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적당히 들으시면 되고 나중인데 문제도 마찬가지로 2개년 문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해가지고 대충 한 2,000문제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학원에서 제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어디를 다니건 학원을 다니지 않건 그 정도의 문제량은 맞춰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문제풀이량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강사가 하는 짓은 선별을 하거든요. 필요한 문제들. 그런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문제집을 그냥 푸는 것이지 그걸 자기가 선별해서 풀 만큼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문제가 조금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풀이를 좀 더 늘려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과목별로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지구과학을 1이라고 잡으면 현재 봤을 때는 물리가 그보다 1.05 정도? 지구과학을 100이라고 잡으면 물리가 100고 화학이 또 비슷해요, 물리랑. 생명이 한 110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전 쪽에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물리가 올해 인원수가 조금 많았던 것도 그 원래는 생명을 선택해야 될 학생들이 물리로 좀 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노리는 학생이나 또는 화생공을 노리는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이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왜 생명하지 않고 물리로 왔느냐 물어봤더니 생명 쪽에 가장 어려운 문제 세 문제를 확고하게 다 풀 수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생명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나온 3개의 문제가 거의 10분씩 걸리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런 올해 그렇다는 거예요. 늘 그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공부 시간은 비슷비슷하다. 어느 걸 선택하든지.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선택한 과목 중에서 시간 대비 효율이 제일 좋았던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그게 진짜 과목이 좋아서 좋아한다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선생을 누구를 만났느냐. 학교 시험 난이도는 어떠냐. 그래서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 대비 결과가 나온 것에 나왔으면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 대비 결과가 제일 좋은 과목 그걸 선택하는 게 맞고 물리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다른 과목이랑 큰 차이는 안 나요.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